경기 침체의 가장 정확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 네. 침체를 예고한. 침체가 안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사실 이 부분에 논쟁이 붙어 있어요. 네. 궁극적으로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단, 파월의 입김이 무섭습니다. 지난주 경기 침체 우려를 날린 GDP 호조에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뉴욕 증시. 7월의 방향성은 아마 파월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FOMC 의사록 발표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난주 예상보다 강력한 미국의 경제 지표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뉴욕 증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테슬라 주가가 7%나 급등하면서 강세장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파월 의장의 어떤 매파적 발언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첨단 기술주의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한 31%가 올랐으니까 아, 그렇죠. 네. 엄청나게 달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는 한 번쯤 뒤를 돌아볼 시점이 됐다. 아, 네.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좀 일시적인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골드만삭스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예. 1928년부터 매달을 갖다가 15일씩 잘라요. 그래서 언제가 제일 주가가 좋았느냐. 재미있는 그게 분석이네요. 이게 7월 1일에서 15일까지가 제일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포함해서 지난 15년간 7월달 수익률이 가장 좋았어요. 아, 뭐 일부에서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약간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뭐 약간 뒤를 돌아보는 정도고요. 아, 네. 사실 앞으로도 그 첨단 기술주의의 상승세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니케이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뭐 역시 극단적 완화 정책, 통화 네, 완화 정책. 거기다가 뭐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까? ETF 같은 것을 직접 매입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글로벌 증시의 어떤 훈풍을 갖다가 몰고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중국하고 커플링이 많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하고 커플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따라서 미국 시장에 좀 훈풍이 불면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좀 좋은 기운, 온기가 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6일에 발표될 FOMC 회의록에 대해서 네. 뭐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네.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네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경우에는 CPI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 한 4% 정도 네. 낮아졌고요. 특히 생산자 물가는 뭐 1.1%를 찍었으니까 네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니까 올해 발표될 소비자 물가는 분명 낮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PCE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발표돼 있죠. 그게 한 3.8%로 나타났으니까 미국 물가가 드디어 3%를 보게 되는구나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연준이 통화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2%, 네. 타겟 2%는 근원 PCE를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연료비라든지 식료품비 이런 변동성이 심한 걸 뺀 PCE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게 지난 몇 달간 계속 4.6%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높다라고 예, 얘기할 수가 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연준이 그 6월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점도표에서도 예고했듯이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뭐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스페인 중앙은행에서 그 개최한 그 컨퍼런스에서 파울로 의장이 계속 그랬죠. 2번 인상할 수 있다. 네, 그것도 네, 그렇죠. 연속해서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시장에서는 7월 달에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가 25bp 정도를 갖다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이미 그게 25bp를 만약에 인상했다라고 하면 시장에 일부에서는 충격이 가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은 이미 그걸 갖다 소화를 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갖다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좀 상승 탄력을 더 받겠죠. 아, 네. 근데 또 이런 뭐 일부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50bp를 인상한다. 예상을 깨고 네네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좀 부정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생각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확률적으로 시장에서 전망하듯이 7월 달에 한 25bp 인상 정도가 가장,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정도를 밟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면 뭐 시장은 이미 그걸 갖다가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걸 갖다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상보다 강력한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경제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많은데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경기 침체 이대로 오지 않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내년 이후에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경기 침체의 가장 정확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 네. 침체를 예고하는. 그게 이제 수익률 곡선 역전이에요. 네네. 사실 1980년대 이후로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이래 침체가 안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네. 근데 지금 수익률 곡선 역전이 벌써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침체의 기미는 안 보이고 있죠. 근데 이 수익률 곡선 역전이 발생한 지 보통 16개월 이후에 네. 보통 침체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한 1년 정도가 됐으니까 네. 그 미국으로 치면 이제 추수감사절 네, 11월 말 정도에는 침체가 올 거라고 그 보통들은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침체의 그 징후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사실 이 부분에 논쟁이 붙어 있어요. 네. 왜? 그 이게 지금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느냐? 왜 침체가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에서 발생하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통 우리가 그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가령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내일 갚게 그러면 그냥 빌려주지만 네. 뭐 5년 있다 갚고 10년 있다 갚고 그러면은 금리를 높게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수익률 곡선 역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장기 금리가 오히려 단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높은 걸 갖다가 수익률 곡선 역전이라고 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은행의 마진에 이상이 생겨요. 은행은 단기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단기로 줘달라는 금리는 비싸고 네. 장기로 그 돈을 빌려줄 때 싸게 빌려줘야 되니까 네. 역마진이 생긴단 아,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신용 위축이 생겨서 음. 사실은 이게 은행의 신용 위축 때문에 신용 네. 축소 때문에 침체가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게 안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팬데믹 때 뿌려진 엄청난 재정 부양으로 풀린 돈이 그렇죠. 네. 여전히 아직도 돌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아직도 미국 시장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건한 고용 시장, 그다음에 굉장히 스티키한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만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도 침체가 오고 있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저는 그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 추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그럼 지금 돌이켜서 지금 와서는 그 팬데믹 기간 중처럼 엄청난 재정 부양책을 갖다가 동원하지 않고 있죠. 예. 가령 뭐 미국 국민들한테 뭐 수표로 $1,000씩 이렇게 꽂아주고 이런 걸 갖다가 안 해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학자금 대출 탕감 네. 이것도 공화당이 반대해서 일단은 물 건너갔죠. 그렇죠. 이게 점점 축소되면은 일단 소비자들의 돈들이 어느 정도 마를 시기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에 그거는 동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 단 과거에 비해서 네. 이거는 굉장히 완만한 침체가 될 거다. 그게 이제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연착륙인 거고요. 네네. 저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종목별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들만 강세를 보이고 네. 또 최근에 좀 달렸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그 이유와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형 기술주들이 주춤한 이유는 아까도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달렸기 때문에 네, 이제는 네. 뒤를 한번 돌아본다. 진짜로 실적 확 늘어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이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갖다 돌아보는 시점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고 예. 두 번째 엔비디아가 주춤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컸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미중 간 반도체 전쟁에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네. 첨단 그래픽 장치를 갖다가 중국에 원래는 수출을 했었는데 네. 그걸 금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수를 냈어요. 그거보다 약간 기능이 떨어지는 A800, 네. H800이라는 다시 그런 GPU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걸 중국에다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번에 미국에서 금지를 해버린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엔비디아의 중국향 매출 비중이 중국향 그 매출 비중이 한 네. 그 엔비디아 매출의 한 10% 정도 돼요. 아, 결코 작지는 않죠. 굉장히 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그 중국향의 매출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에 대한 어떤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거다. 세계 각지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자들, 그 다음에 그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건하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를 갖다가 극복하고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를 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정이 끝나면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네. 아마존,
그다음에 알파벳이 이끄는 네. 이런 어떤 첨단 기술주의 어떤 행태들이 계속될 거다. 네.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이게 또 계속될 거라고 보는 그 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들도 있어요. 신세대 투자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 저는 이거 굉장히 깊게 의의 있게 들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뭐 금리도 따지고 예. 뭐 은행 위기도 따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세대들은. 네네. 그냥 물자리 조금 비면은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 오로지 예. 존버를 하는 아. 경향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투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서 또 불고 있는 게 포모.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래요. 아, 나만 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어떤 불안감들 때문에 네, 그렇죠. 미국의 개인 투자들의 어떤 투자 열기들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어떤 열기들은 일시적인 조정을 거치면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의 깊게 봐야 할 글로벌 일정이나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 부분입니다. 네네, 일단 그렇죠.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22만 명 조금 넘어요. 지난달에 33만 몇천 명이요, 8천 네. 명인가 9천 네. 명이었으니까 그렇죠. 엄청난 수였죠. 예. 그게 확 줄어드는 거 하니까 어,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ISM의 그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되는데 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계속 뭐 50 이하로 계속 낙폭을 키워가고 있으니까 미국 예. 같은 경우. 근데 서비스업 지수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주도를 하잖아요. 예. 지난달에 약간 둔화됐어요. 이 둔화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좀 빨리 올 수 있느냐, 아니면 늦느냐, 아니면은 또 연준의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7월 12일 날 뭐 CPI, PPI들이 연이어서 발표되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그 연준의 그 금리 그 기조에 뭐 어떤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니까 네. 이런 어떤 지표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많은 장세입니다. 해외에서 나오는 지표나 발표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출렁일 수 있는 만큼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